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뉴욕 앤 서울이자 미국 주식에 미친 남자분 모셨습니다. US닥의 장우석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미국 시장 계속 또 강했던 것 같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지난 한 주간의 흐름부터 좀 살펴주세요. 네. 3대 지수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36% 상승했고요. S&P 500이 0.64, 나스닥이 0.56% 각각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좀 재밌는 게 거의 2달 만에 필수 소비자 업종이 1.12%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가장 선전한 업종으로 뽑혔고요. 부진한 업종은 금융업종으로 마이너스 1.47의 하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오늘의 이슈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애플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을 아닙니까? 가을이죠. 네, 가을 네. 아닙니까? 마침 또 신제품을 출시해갖고 제가 애플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요번에 4개의 종류의 신제품이 출시가 됐는데요. 아이폰 XS, XS Max, XR, 그다음 애플워치 4가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격만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이폰 XS는요 999달러부터 시작합니다. 맥스는 1,099달러부터 시작하고요. 보급형이 XR은 749달러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급형이 749달러요. 보급형이죠, 보급형. 보급형이죠. 네. 보급형이 749달러로 해서 상당히 좀 저렴하게 그나마 책정이 된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 맥스가 이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듀얼 카메라, 그러니까 전면이 700만 화소, 후면이 1,200만 화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제 각각의 그 화면도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OLED 화면을 탑재하고 있는데 저희 젊은 분들이 게임하기 상당히 역동적으로 바뀌었다. 아드님 좋아하시겠는데요? 예, 많이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일단 그래서 굉장히 좀 성능은 좋아지고 있고 화면은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애플워치 4가 좀 재미있는데 애플워치 4는 요번에 사실 이제 이게 물론 의료기기는 아닙니다만 네네. FDA 승인을 받은 게 심전도 기능이 탑재가 돼 있다는 부분. 또 이게 낙상 사고가 또 발생하게 되면요. 네네. 떨어지게 되면 넘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반응을 해갖고 SOS를 누를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60초 동안 누르지 않으면 확인 안 해줘요. 자동적으로 네. 응급 상황이 네네. 전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료기기가 아닌데 의료기기의 어떤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의 어떤 가격의 흐름을 좀 한번 네네.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젠 아이폰이 고가 핸드폰 전략이 고착화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어이고. 쭉 올라오는 보게 되면 네.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런데 여기서 네.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지금 1,099달러부터 시작하는데요. 네. 아이폰 XS Max에 512GB를 정착하게 되면 네. 지금 원화로 치면은 거의 한 200만 원에 근접하는 200만 원이요? 180, 190만 원 정도 네. 가격이 나오는 그냥 거죠. 그냥 네. 단초 환율로 했을 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싸게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제는 핸드폰은 덜 팔리지만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네. 저희는 주식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번 거를 빼고 그동안 아이폰 출시가 나왔던 10번의 출시가 됐던 시기의 어떤 주가 흐름을 봤는데 10번 동안 신제품이 출시가 된 당일날은요. 10번 중에 8번이 하락했습니다. 0.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무려 1.8%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때 사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 이쯤에서 두 개의 IB가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지금 루프 캐피털 마켓이 현재 목표 주가를 220달러에서 256달러로 상향 중이었고요. 네. UBS가 215에서 250달러 상향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때 주식을 사는 게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 본부장님 바로 이제 미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오늘 밤 되겠는데요. 네. 10년 된 날이잖아요. 2018년 9월 15일이 네. 리만 브러스가 챕터 11이라고 해서요. 네. 파산 보호를 신청한 날입니다. 2008년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미국에서 주요 언론들에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 인터뷰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딱 두 분의 얘기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해치펀드계의 대표 주자하면 아팔로스와 매니지먼트의 데이빗 테프 하면 진짜 알아주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분이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참고적으로 리만 사태 이후 그 1년 후에 금융줄 사하고 한번 대박이 난 사람이고요. 해치펀드계의 최고의 한 획을 그었다는 사람이죠.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이 지금 마지막 이닝에 있다. 주식을 좀 자기 힘이 좀 줄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분은 또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이죠. 미국에서 미국뿐만 전 세계죠.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이면서 뱅가드 자산운용의 창업자인데요. 이분은 이런 말이 유명하죠.
건조 더밀에서 바늘 찾지 말고 건조 다밀 자체를 그냥 사는 게 맞다 얘기했는데요. 이분은 오늘 또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당신 미국의 성장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주식 샀다 파는 것이 아니라 장기 투자가 답이라고 했는데요. 모르죠. 어느 분이 얘기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오늘 그냥 비교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바로 본 코너로 들어가겠는데요. 뉴욕앤서울 크로스 체크인데요. 오늘은 ETF 펀드 특집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SDYL이라는 거 말씀해 주냐고 했고요. 저는 신영의 눈의 대표 펀드죠. 고배당 펀드 설명드리겠고요. AIQ는 처음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들어봐야 되겠고요. 저는 한국투자의 한국의 4차 산업펀드 설명드리겠고요. LNG야 이건 저도 조금 알긴 아는 건데 여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헬스케어 저는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SDYL 이거 뭐죠? 네. 이거는 이제 배당 ETF인데요. 네. UBS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당 ETF 월 지급식 배당 ETF입니다. 월요? 예, 매월 사실 뭐 약간 뭐랄까요 은행 이자처럼 네.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들어보면 지금 이제 흔히 얘기해서 배당주 하면 되게 재미가 없습니다. 시세는요. 네네. 근데 이제 AT&T, 버라이즌 같은 어떤 통신주에 투자해서 시세에 대한 부분만 레버리지 2배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2배로. 예, 네. 시세가 이제 부진하니까 배당 그대로 지급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연 4.8%의 고배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는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12분의 1로 나눠야 되겠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분기 배당이 아니고 월 배당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초보 투자자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S&P 500에서 전체 500개 기업 중에서 85%가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배당주 투자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배당이 지나고 나서 보통 한국은 다음에 이듬해 봄에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보통 90일 이상 예, 해야죠. 근데 이거는 네. 딱 10일 만에 바로 지급이 됩니다. 10일 만에. 열흘 만에요? 예, 열흘 만에. 예. 제가 표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것도 매월 20일 부근에 예. 지급을 해서 항상 이맘때가 되면 돈이 들어오더라는 이거 거를 약속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나가는 표가 지금 이제 최근에 월 배당했던 부분인데요.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보기 지금 1월 달에 24일 날 지급했고요. 2월 달은 21일 날, 3월은 21일, 4월에 23일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20일 부근에서 지급을 합니다. 진짜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저게? 예, 들어온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최근에 들어온 거는 9월 21일 날 들어올 건데 47센트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게 운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야, 배당이 4.8% 들어오면 시세에서 까먹으면 뭔 소용이 있냐라고 그렇죠.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S&P 500과 이거에 대한 비교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그동안 출시가 된 이후에 전체 네. 그림을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약 5년 됐거든요. 출시가 된 지. 근데 SDYL은 무려 242%의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그동안 S&P 500은 112%, 거의 2배 넘는 2배요? 예. 어휴. 그러니까 시세에서도 엄청나게 수익이 나왔고요. 그다음 네. 배당도 상당히 포함된 건데 배당 포함되지 않은 건데 쉽게 해서 뻥 먹고 알 먹고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배당 투자에 대한 간단하게 한 1분만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이제 보통 배당 낙일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공시가 되면 그 전날까지만 미국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해서 배당 낙일 전에만 매수하면 10년을 보유하신 분과 바로 네. 어제 보유하면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배당 낙일만 기준으로 보시면 정확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 낙일이 지나고 나서 배당금 지급은 지금 나가는 표가 그건데요. 지금 표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배당 낙일이 딱딱 정해집니다. 지금 보시는 어이구. 것처럼 자세히 보시면 정해지죠. 근데 배당 낙일 밑에 보시게 되면 플러스 194, 13일 날, 14일 날은 플러스 41.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의 한 몇십 개에 대한 배당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한 가지 재밌게 한번 보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BBY가 베스트바이 아닙니까? 베스트바이 네, 알죠. 베스트바이가 월요일 날 배당 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오늘 오늘 장에 밤에요? 오늘 장에 네. 베스트바이를 매수하시게 되면 네. 배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당금 지급이 길어야지 한 달입니다. 길어야지. 예, 이게 네. 재밌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다만 배당금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15.4%의 세금을 떼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예. 원화로 받습니까? 달러로 받습니다. 달러로. 저희가 외화를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확실하게. 수출하는 것도 아닌데.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초보 투자다. 특히 이런 분들은 배당 투자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뭐 대표적 펀드는 바로 이거 아닙니까? 워낙 유명한데요. 신영밸류 고배당 펀드. 워낙 뭐 대한민국의 대표 펀드라고 얘기들 하는 건데요. 실제를 보면은요.
배당주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갈수록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연초 예상과 달리 금리 인상이 좀 지연되고 있고요.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스튜디오 디스코드의 채택이 증가하면서 배당에 대한 압박이 계속 커지고 있고 특히 재벌이나 이런 쪽에서도 장기적으로 배당 성향의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보면 연초 들어서 지금까지 전체로 보면 배당주가 돈이 들었는데 최근 한 달 3개월만 보면 돈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좀 돈이 들어온다고 보여야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먼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펀드입니다. 신형 밸류 고배당 펀드가 되겠는데요. 2003년에 설립됐으니까 벌써 15, 16년 됐죠. 대부분의 우리나라 펀드는 뭐 1년에 있고 재미없으면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별로 좋지 않은 소리 듣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최고의 오래된 펀드 중에 하나 되겠고요. 주식은 최저 비율이 한 60%, 최고는 100%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바로 여기 보이는 주식들이나 종목이나 성과를 보면 삼성전자라든가 기업은행 이렇게 우량한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요. 최근 5년 동안의 연수익률, 1년 수익률, 3년 수익률 쭉쭉 나오는데요. 최근 3년 동안에 19.5%, 최근 5년 동안에 50%인데요. 대부분 지수를 대비 이기거나 소폭 하향하지만 지수와 같이 가는 정도 거기서 배당까지 나오는 건 상당히 훌륭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전 처음 듣는 펀드인데요. 이것 좀 설명해. AIQ. 네, AIQ는 혹시 IBM 왓슨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왓슨 알죠? 네, 왓슨이 네. 이미 대형 병원에 의사 대신 진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IBM 왓슨이 인공지능으로 운영하는 세계 최초의 네네. ETF입니다. 오. 여기 얘기하면 인공지능 관련 ETF가 아니고 인공지능으로 운영을 하는 ETF입니다. 아, 운영을 해준다고요? 예, 이 친구가?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 네. 한다고 좀 보시면 알파고 같은 되겠- 거네요? 그런 거죠. 제가 좀 설명을 들어보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매일 그 종목을 30개, 70개를 투자합니다. 근데 그 매일 6,000개 정도를 매일 분석합니다. 이 로봇이. 사람이 하는 인공지능이. 게 아니라. 사람이 못하죠.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하면 뭐가 들어가냐면요. 실수와 편견이 들어갑니다. 평균 들어가죠. 실수하죠. 네. 탐욕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그걸 배제했기 때문에 기기가 상당히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로버 어드바이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로버 어드바이저는 리밸런싱에 대한 묘미이기 때문에 좀 네.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운영 수수료 0.75%를 굉장히 저렴하고 운영되고 있고요. 이게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게 AI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술이. 대단하죠. IBM 왔으니. 제가 이걸 한번 최근에 들어온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만 제가 딱 밑줄을 쳤거든요. 예. 지금 보게 되면 구글이 편입이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아마존이 편입이 돼 있고요. 네. 세 번째 브라운 포먼, 잭 다니엘 위스키 회사. 술 회사잖아요, 예, 저건. 맞습니다. 네, 브라운 편입이 돼 포먼.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하고 비슷하게 운영이 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마치 저희를 본 것처럼 네. 일단은 믿을만 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AI EQ에 대한 성과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 별로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 시장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인공지능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거의 2배 가까이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AIQ가 12.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올해까지만 수익률입니다. 네. S&P 500은 7.2% 올라오는 동안 거의 2배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기 어이구.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요. 네. 미국 주식에 있어서 종목을 딱 뽑기 쉽지 않다. 네. 그러면 무조건 AIQ를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한국에도 이런 게 좀 만들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그렇게 있으면 예, 좋은데 예. 아직은 없는데 뭐 우리나라 언제 하나 그거 생긴다고 보여야 되겠고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있죠. 4차 산업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뭐 일본 이렇게 상당히 뒤져져 있는데요. 인공지능도 바로 그 안에 분야 하나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4차 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아실 텐데요. 실제로 보면 한국과 미국이에요. 한국과 미국의 비교한 거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한 게 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요. 한국의 4차 산업 기술을 100으로 보면 중국이 우리보다 낮은 게 아니라 중국이 우리보다 높은 108입니다. 108. 지금 보시는 화면은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세계경제포럼 창립했자 4차 산업을 정의한 사람인데요. 이분의 기준을 갖고 만든 겁니다. 한국이 100이면 중국이 108입니다. 108. 기술 수준이. 일본은 117이고요. 미국 130인데요. 요걸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나오는데 이것과 한국과 미국의 전체적인 차이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미국이나 전 세계 어떤 인공지능이 됐건 그런 거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한국 분들은 또 한국의 걸 해야 되는 또 그런 심리가 있죠. 그게 맞고 틀리건 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투신에서 한국의 4차 산업 펀드라는 걸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건 뭐냐면 4대 핵심 기술을 활용한 5가지 미래 성장 산업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4대 핵심 기술이 뭐냐면요. 인공지능, AI가 들어가고요.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 IoT가 들어가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이 5개, 4개를 4대 핵심 기술이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 5가지 미래 상장 산업을 미래 자동차다, 핀테크다, 스마트홈 등등등 했는데 이것 역시 결국은 상대적인 비교 수익률을 있어야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텐데요. 한국 투신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한국 투자, 한국 투신의 한국의 4차 산업펀드의 최근 1년 동안의 순위를 보면 지수 대비 소폭 상향, 소폭 좀 더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4차 산업펀드도 여러분들이 좀 한국에서 그런 주식 찾는다 그러면 좀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참고적으로 그 펀드에서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NHN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요즘 또 잘 나가는 삼성 SDS 등을 많이 좀 갖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그 펀드를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부문장님, 예. LNGR 좀 설명해 주세요. 예. LNGR. 심볼이 LNGR이죠. 네. 글로벌 엑스 런저비티 테마틱 ETF입니다. 여기서 딱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에이징이라는 말도 쓰는데 네네. 고령화에 관련된 ETF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당연히 고령화가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관련한 걸 잠깐 생각해 보면 네. 과연 어떤 산업이 고령화가 될까를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뭐 노인 관련 질환, 의료기 같은 것들이 일단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업종별로 한번 그림을 보게 되면 네. 대부분이 거의 다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헬스케어죠. 예, 헬스케어가 거의 90%가 이제 포션이 돼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별 종목 안에는 보스턴 사이언티픽, 그다음에 바이오젠, 메드트로닉, 암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했던 그거 보이지 않는 투명 치아 교정기. 따님은 하신다는 예, 거.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령화는 대부분의 네. 헬스케어 업종이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해서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제가 성과 부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이구. 어차피 재미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니까. 네. 이것도 역시 성과 부분을 보게 되면 LNGR은 47.40%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이 40.76%. 이게 이제 2년 동안의 모습인데 역시 S&P 500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TF는요. 일단은 시장을 이기는 걸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 이슈가 되는 거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LNGR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저는 오늘 코덱스 헬스케어로 설명할 텐데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방송에서 이걸 다뤘거든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 시청자분 중에 카라님이라는 분이 또 계시는데 이런 분 진짜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네. 이분이 방송도 계속 꼬지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학년 의원님, 제가 위원인데 의원, 국회의원이 아닌데요. 근데 의원님 말씀 듣고 헬스케어 ETF 적립식으로 하고 있는데 성과가 짱 좋다는데요. 이분이 왜 돈을 버셨냐면 적립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네요. 그냥 네. 일진압을 하셨으면 이렇게 고점 대비 좀 떨어져 있거든요, 아직. 그래서 꾸준히 ETF나 이런 펀드는 적립식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고령화, 저출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연세가 드신 분이 많아지는 건 좋은데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절대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 유소년 0세부터 14세 인구보다 훨씬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학계 출산이라는 건 여성분이 평생까지 아기를 몇 명 낳느냐 이런 건데요. 1.05명이거든요. 올해 8월 기준으로. 그러면 OECD에서 자랑스럽게 1등입니다. 1등. 제일 적게 낳는 나라인데요. 참고적으로 몇 명이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되냐고 그러면 보통 2.2명 정도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되는데 이건 분명히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동전의 양 똑같은 얘기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돈은 많이 들고 부양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뭐라 그러죠? 이게 연세가 드신 분들 위해서 부양하고 거기다 비용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바이오 제약 이런 쪽이 분명히 돈이 된다. 돈이 되고 장기적으로 좋다는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럴 때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정보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의사분도 아니고 저는 의사도 아니고 제가 약사도 아니고 전문 지식이 없고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 저는 같은 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방향성이 맞고 종목을 찾지 못하면 펀드나 ETF 하는 게 전 분명히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소개해드린 거가 코덱스 헬스케어인데요. 지금 차트 보시면 물론 고점 대비 모자라지만 꾸준하게 하면 분명히 돈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방향성이 안 맞다. 나는 고령화 절대 아닐 것 같으면 안 사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런 쪽이 맞다 그러면 조금씩 하시면 좋은데 뭐가 들어있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 바이오로직, 신라젠, 한미약품, 바이오로메드, 메디톡스, 유한양행, 제넥신, 한미사이언스, 뭐뭐 셀은 없지만 웬만하면 다 있단 말이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가 전 그나마 낫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관련된
것들, 펀드나 ETF 이런 거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코덱스뿐만 아니라 타이거도 있고 있으니까 선호하시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일정쯤 소개해 주세요. 9월 17일 날 페덱스 오라클의 실적이 발표하고요. 네. 드디어 9월 20일 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네.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진짜 말이 많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미국 주식에 미친 남자죠.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